네이버의 인공지능 에어스. 알아서 척척.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에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선전하는 에어스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협력 필터링 기술. 이용자의 뉴스 소비를 분석해 유사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많이 본 기사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 기술. 이용자가 기사를 본 순서, 체류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입니다. 네이버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 더 정교한 맞춤 기사를 추천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서 임베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정교한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네이버에서 아이디 2개를 새로 만들어 모바일상에서 서로 다른 뉴스 소비 성향을 학습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 아이디와 진보 성향 아이디. 보수 성향 아이디로는 조선일보 또는 중앙일보의 정치, 경제, 사회 기사를 5분에 한 번씩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진보 성향 아이디는 같은 방식으로 경향신문 혹은 한겨레 기사를 5분마다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기사를 읽는 것과 같이 하나의 기사를 1분 동안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어 내려가도록 설계했습니다. 학습 기간은 넉넉히 2주로 잡았습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에어스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사용자 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뉴스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향학습 2주 뒤, 네이버 인공지능은 2개의 아이디에 어떤 기사를 마이뉴스로 추천했을까? 먼저 보수 성향 아이디입니다. 학습이 끝난 다음 날인 1월 22일, 에어스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가장 많이 추천했습니다. 2위는 연합뉴스, 3위 KBS, 4위 조선일보 순이었습니다. 5위는 YTN이었습니다. 보수 언론과 중도 성향 언론 위주로 추천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 성향 아이디입니다. 네이버 인공지능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장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위와 3위는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그 뒤로 지상파 방송 기사가 추천됐습니다. 경향과 한겨레 기사 외에는 그 어떤 기사도 클릭한 적이 없는 아이디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이뉴스로 보수 중도 언론만 추천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사가 추천된 비율은 2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성향의 기사만 클릭한 두 아이디. 하지만 추천된 기사들은 모두 보수와 중도 성향, 두 아이디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2주라는 학습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걸까? 기사 선택 영역이 너무 넓어서 성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학습 조건을 더 선명하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신규 아이디 2개를 생성해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아닌 정치 영역 기사만 학습시키도록 했습니다. 기간도 3주 이상으로 길게 잡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먼저 보수 아이디. 3주간 5분에 한 번씩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정치면 기사만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학습을 마친 다음 날인 2월 5일,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머니투데이, 그 다음으로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데일리안이었습니다. 데일리안은 강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입니다. 뉴스원과 국민일보, 연합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와 중도 성향 매체가 추천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 아이디입니다. 역시 5분에 한 번씩 3주 내내 한겨레 혹은 경향신문의 정치 기사만 정독했습니다.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올라온 언론사는 뉴스통신사인 뉴스원과 연합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수 매체인 데일리안이 4번째로 많이 추천됐습니다. 보수 언론인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도 3위와 5위였습니다.
역시 보수와 중도 매체가 추천됐습니다. 보수 언론 기사만 계속 봤어도 보수와 중도 기사가 추천됐고, 진보 언론 기사만 계속 봤어도 보수와 중도 언론사 기사만 올라왔다는 게 결론입니다. 진보 언론 기사는 상위권 안에 전혀 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쪽에 편향된 시각들만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이고, 그동안 3년 동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우수성,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뉴스 기사 배열이라든가 편집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해왔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일 수 있다. 라는 것이 데이터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해명과 함께 검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실제로 특정 언론사 기사만 읽는 이용자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 정말 당황스럽네요. 한겨레 경향 기사만 계속 봤는데 이 보수 성향의 언론, 게다가 아주 강한 보수색을 띤 언론까지는 추천이 되는데 정작 이 진보 언론은 거의 추천이 되지 않는다. 아,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쪽 성향만 추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보수 언론만 계속 봤을 때 진보 언론은 추천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이 개인의 뉴스 소비 성향을 학습해서 맞춤형 기사를 추천해 준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 기준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기본 입장은 인공지능 AI는 매체 성향은 파악하지도 반영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이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내부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업 비밀이라지만 이건 좀 내용이 설명이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이해가 안 되는 조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네이버는 언론사가 편집하는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